수험 생활이 좀 길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문과생이었고 또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거의 바닥에서 기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수험 생활이 좀 더 길어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국시 공부할 때랑 또 다른 게 문제수가 엄청 작고 배점도 크고 공무원 시험이 기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어요. 매번 학원에서 실강을 들을 때마다 거기 실장님이나 강의해주신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면 기출, 기본서,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해라 라고 했지만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더 어렵고 더 새롭고 막 이런 문제를 찾아서 공부하려고 했었어서 실패 요인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대폭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숫자엔 제가 들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직장을 가지지 않고 알바? 간간히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는 못하겠다, 지친다 라고 해서 임상으로 돌아갔고 임상에서 일을 하다가 대량으로 또 채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기까지도 또 다시 오래 걸리고 직장을 바로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제 마음이 이제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이랑 병행하기도 더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는 내가 소속된 곳이 있어서 그런지 한 100일 정도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 붙었어요. 필기 합격은 했는데 1배수 밖에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책 엄청 읽고 복기도 많이 읽고 또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수는 면접에서 받기 힘들더라고요. 가서 실제로 제가 준비한 거에 100% 중에 30%를 보여줬다라는 생각밖에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또 다시 한번 해야 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그만둬야 되겠다. 상근직을 풀타임을 하면서 못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이직을 해서 오전 근무만 해서 올해는 7개월 정도 했는데 공부를 오래 하고 똑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자주 빠지기도 하고 독서실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울하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욕심인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의 욕심인 것 뿐인가? 내가 과한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눈물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필기 합격하고 울고 우선 시험 치고 시험 가다반 매기고 울고 필기 합격자 발표 때도 울고 또 뭐지? 면접 치러 갔다 온 날도 울고 최종 합격 받았을 때도 울고 학원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아라 뭐 이렇게 원장님이 보내줘요. 위즈고시에선. 그 문자 보고도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지금도 살짝 눈물 나는데 그래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고 지금도 솔직히 생각하면은 요즘도 가끔 센치해지면 혼자 감성 돋게
눈물을 가끔씩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그 약간 수험 생활이 길고 여러 병원을 다니고 알바도 하면서 그래도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 면접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스터디를 2개 했어요. 하나는 간호직 직렬만 같이 하는, 다른 하나는 이제 일반 행정 사회복지 선생님들과 함께 해서 했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그 작은 방에 테이블이 있고 3개가 있어요. 3대 1이거든요. 우선은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대강당 같은 곳에 이제 쭉쭉 일렬로 조마다 앉았어요. 근데 올해는 작은 그 강의실에 조마다 앉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의자를 2개씩 놨지만 앉는 건 1명씩 앉아서 대기를 했고 되게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작년에도 2번째였고 올해도 다행히 3번째여서 정말 금방 들어갔어요. 아마 10번째이신 분들은 4시, 5시까지 대기를 하셨다가 2~3시간은 대기를 하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2번째, 3번째에 끝났어요. 만약에 짐을 여기서 두고 갔다가 거기 면접실에서 면접을 다 끝내고 짐을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왔다가 실격하신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면접 볼 때 짐을 두고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셨다 하면은 그냥 거기 진행 요원분한테 부탁을 하면 짐을 가져다 준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때 너무 놀라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15분간 5분 스피치 할 것을 준비를 해서 써서 5분 스피치 할 거를 15분 동안 써서 면접실에 들어가서 5분간 발표하는 5분 스피치가 있어요. 대부분의 주제가 기출로 많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경험형 그리고 뭐 사회 이슈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미 많은 기출 문제가 있어서 그 전에 스터디원들과 나눠서 사회적 이슈도 다루고 했는데 이렇게 아크릴판을 투명한 걸 하고 계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앞에 손소독제가 있고 평정표를 이제 중간에 있는 분에게 드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손 씻기를 했습니다. 손소독제가 있어서. 근데 면접관님이 면접을 손 씻는 사람을 딱 2번 봤다. 면접관실에 들어와서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좀 긴장이 풀리면서 면접을 봤지만 긴장은 계속됐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엄마가 잠깐 전화가 와서 덕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4차 산업과 관련된 덕목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이런 걸 적용을 해서 IoT 같은 걸 적용을 하거나 스마트워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사람의 움직임 감지 센서 같은 거를 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적용해서 독고사가 없도록 하는 것을 한번 4차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뭐 간호직렬이라서 솔직히 이런 부분 얕게 공부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얕게 공부를 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연남동과 같은 데가 이제 부흥이 됐잖아요. 잘 젠트리피케이션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경리단길이나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뭐 임대료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보조해주고 그 보조와 더불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시달리는데 소음 에티켓 같은 캠페인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 또 어떤 질문을 받았더라?
제 경력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 경력에 대해서 경력이 얼마나 되고 공부는 얼마나 하고 그래서 수험생활 동안 힘든 거. 근데 저희가 그런 질문을 수험생활에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물론 간혹 물으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질문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서 막 그 스터디할 때 되게 막 재치 있게 막 그냥 웃으면서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면접관님이 물으니까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목이 메이고 막 염소 소리 나고 막 그래서 그냥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나의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뭐 넓어졌다. 그래서 이걸 딛고 더 열심히 공직에서 일하겠다. 뭐 이렇게 포부도 말도 못하고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그냥 씁쓸하게 그냥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말한 그 IoT 적용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거랑 뭐 그 정도 물어봤대. 그 특별하게 생각나는 지금 많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지금 생각이 사실은 다 나진 않지만 제일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이제 맞다, 보건소에 대해서 물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해봐라. 그리고 그 보건소 사업 중에 모자 보건 사업 중에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말해봐라 해서 막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키움센터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맞다, 이거는 보건소가 아닌데 라고 혼잣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면접관님들이 밉을 안 주셔서 이렇게 합격을 혼잣말을 하고 다행히 근데 그 자리에서도 되게 맞아요, 키움센터는 저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받아주셔서 좀 마음이 침착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데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가보셔도 됩니다. 마지막 할 말을 시킬 줄 알았는데 포부나 하나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가라고? 이렇게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좀 한참 쳐다봤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관님 이러면서 응? 나가는 거 이대로? 약간 이렇게. 그래서 쭈뼛쭈뼛 막 대면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의자 놓고 나오기 직전에도 막 인사 쭈뼛쭈뼛 하고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마지막까지 잘 웃어주셔서 덜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면접을 보기 전에는 설마 미흡?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면접을 보고 나니까 막상 내가 이 얘기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할걸, 이거는 좀 더 예쁘게 말할걸, 좀 더 겸손하게 할걸, 예의 바르게 할걸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한동안 예민했어요. 필기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예민하더라고요. 이미 다들 합격권인 줄 아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또 그렇고 이제 최종 합격까지는 조금 예민하고 최종 합격 끝난 다음에도 조금 예민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가면은 뭔가 막 장밋빛이 쫙 있을 것 같고 간호사들은 간호사만 되면은 다 끝날 거, 국시만 끝나면 뭐 간호사 되면은 뭐 괜찮겠지, 약간 이런 기대감이 다들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그거고 인생은 내 삶은 내 생활 패턴은 여전히 똑같잖아요. 최종 합격을 받았음에도 저는 여전히 똑같죠. 살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고 또 피부 다 뒤집어지고 나이는 나이대로 없고 뭐 약간 이러니까 약간 뭔가 이게 뭐지? 씁쓸하고 뭔가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거의 20대의 절반을 이걸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고 항상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약간 기준이 됐는데 이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허탈? 허무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짬날 때 아직도 저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다음 주에 퇴사를 해요. 근데 다음 주부터 벌써 교육을 하거든요. 인생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깐 틈이 날 때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 약간 허무하다, 허탈한다 이런 생각을 좀 줄이려고. 공부법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알려준 게 많을 거예요. 저보다 공부 훨씬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천하는 것은 위주고시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시면 아마 합격 수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거기가 배출자가 제일 많고 저도 시험 준비하는 내내 위주고시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서울시 배출자가 제일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다른 강의랑 비교했을 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합격 수기가 많은데 그걸 보고 내가 한번 이거를 따라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합격 수기를 읽고 따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5번의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만 붙고 4번은 떨어졌는데 우선은 첫 번째 시험인 15년도 시험에는 130명의 정원이인데 제가 떨어졌어요.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우선 제일 잘못된 거는 생물에 너무 치우치고 너무 깊이 공부하려고 했던 점. 지역이랑 관리는 공부가 하기 싫고 학생 때도 좀 많이 안 좋아하던 과목이라서 하기 싫은 건 좀 잘 안 하게 되는 제가 성격이 조금 그래서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15년도 아마 메르스가 터졌을 거예요. 그때 좀 많이 싱숭생숭해서 메르스 병원 원내 감염인데 기도를 했어요. 제발 시험 미뤄져라. 그 기도할 시간에 지역이랑 관리를 더 봤으면 붙었을 텐데. 그래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신경 쓰지 맙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본서, 기출, 오답노트, 또 하나 더 꼽자면 매달 모의고사 치는 거. 모의고사는 점수가 잘 나오면 솔직히 좋긴 한데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잘 안 나왔어요. 거의 매번 실전에 가서 제일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죠. 나는 실전에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시험장에 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작년 그 15년도에는 130명 뽑던 인원이 18명으로 대폭 줄어서 멘붕이 왔어요. 내가 과연 18명 안에 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결국에는 살이 엄청 찝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서 공부는 안 하고. 이때 경험했던 게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힘들다라는 거였습니다. 공부하기 너무 답답하니까 리프레시를 하고 리프레시 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면서 또 답답하니까 또 나가서 리프레시를 하고 외식을 하고 악순환이었죠. 그래서 1년은 그렇게 해서 버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때.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그래도 공부는 안 놓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학원 실강도 다니고 집에 가서 너무 힘들 땐 본가 내려가서 본가 근처에 독서실도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연도가. 그랬는데 시험장에 딱 가니까 공부 더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원에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시험 칠 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자.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공부하자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17년도 시험이었는데 이때는 30명을 뽑았어요. 한 32명? 그때도 물론 눈물을 흘렸죠. 너무 작게 뽑아서 진짜 눈물 닦으면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2개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임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임상을 다니다가 19년도쯤에 이제 2월에도 많이 뽑길래 할까 말까 하는데 상근직을 이미 구한 상태에서 내가 병행은 잘 못할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6월달 정원을 보고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100일 동안에서도 강의를 많이 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초시 제시 때 정말 생물을 빡세게 정말 미주고시 커리큘럼대로 정말 열심히 해놓은 상태여서 그때는 실강 들어서 생물 스터디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생물은 솔직히 이제 조금 덜 했죠 공부를. 그래서 지역이랑 관리를 공부를 하고 그것도 거의 독학하다시피 강의를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이미 들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약간 띄엄띄엄 듣고 정말 제가 못하는 법이나 윤리 파트는 많이 듣다가 스킵하고 막 약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너무 질리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되고 저는 오히려 강의에 매달리는 것보다 본인이 읽어서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강의를 안 듣습니다. 강의는 정말 필요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하고 암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정말 몇 번을 봐야지 머리에 들어오는 스타일이고 또 정리를 하면서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정리한 걸 본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요점 정리를 매년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실장님이 정리 그만하라고 한 적도 많은데 저는 그게 제 스타일에 맞아요. 그게 빽빽이 쓰는 것보다 정리하면서 머리에서 인지 구조를 시키는 것 같았어요. 생물도 첫 회에는 단권화를 생물 심화 기본을 다 넣어서 만들기도 했고요. 실제로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확실히 머리에 구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노트는 잘라서 붙여보기도 하고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필기를 해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모의고사 치거나 뭐 기출이나 이런 건 따로 표시를 해놓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뭐 독서실 벽에다 다 붙이거나 초시생 때는 정말 제가 문과생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진짜 방에 휴대폰으로 잘 돼 있는 게 위주고시는 오답노트를 모의고사를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휴대폰으로 뜸뜸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주고시에 오정식 교수님이 하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 들어가면은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모의고사를 친 거 오답노트를 슬쩍 봤는데 그게 완벽하게 똑같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거 본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다행히. 진짜 1점 하나 0.5점 차이에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맞출 수 있었어요. 그날에 많이 가서 찡찡대는 교수님한테 추억이네요. 뭐 새롭고 뭐 더 어렵고 막 피트, EBS, 뭐 대학 서적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제가 안 해봤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역이랑 관리도 책 사서 다 보고 생물도 빌려서도 보고 이랬습니다.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저는 하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냥 새롭고 이런 거 진짜 이거는 학문이 아니라 그냥 문제 맞추기라서 저는 별로 비추합니다. 문과생 출신에 전문대 출신 그리고 전문대학 다니면서도 받아들기였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저보다 다들 빨리 공부하시면 붙으실 거예요.